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황교안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죠.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려다가 좌파들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광주를 방문했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물을 뿌리고 고함을 지르고 이제 항의하는 거야. 일상적으로 당연히 시민의 권리니까 있을 수 있지만 물을 뿌리고 좀 그래야 되는지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의 대표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과연 이번 민주 시민의 상식으로 온당한 것인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는 물만 뿌렸지만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써놓은 걸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물병을 던진 걸 맞아가지고 귀를 맞아가지고 얼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써놨던데 만일 진짜 그냥 얼어있는 물병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거 살인 행위라고 시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게 사실 좀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런 이제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당한 봉변.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더 좀 심각한 게 좌파들이 호남을 등쳐먹고 우려먹고 피를 빨고 사골국물 고아먹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좌파들이 이제 이렇게 광주, 호남 여기서 벌이는 행포는 이게 좌파의 것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이제 호남의 정치적 상징 자산인 5.18을 이제 그리고 민주화의 어떤 그런 걸 이제 등에 업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호남의 이름으로 좌파들이 하는 행동인데 호남의 이름으로 한국당과 보수 우파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호남의 내부 여론 지형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제 이런 여론 지형이 영향을 주게 되죠. 또 오피니언 리더들의 성향 아무래도 좀 본인들은 진보 개혁적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좌파 성향인데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성향 이런 것도 좌파들이 호남을 팔아먹는데 아주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좌파들은 이제 호남의 상징성이라는 이제 과실만 정치적 상징성 이 과실만 쏙 빼먹고 욕은 두고두고 호남에 먹게 됩니다. 이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인터넷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올라오는 이 기사에 올라오는 댓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좌파 욕하는 게 아닙니다. 호남을 욕하는 거예요. 호남 왜 그러느냐? 전부 그런 이야기거든요. 99.9%가 그겁니다. 결국 이제 호남은 좌파들은 호남의 정치적 상징 자산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이익 챙길 건 챙겨 먹고 욕은 호남이 얻어먹게 만드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호남파리 좌파들이죠. 이 좌파들이 호남파리 하는 것을 용납하면은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거 사실 이 점에서는 호남이 지금 좀 각성을 하고 이 좀 내부의 자정작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건 황교안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광주에 간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들이 이제 사실은 이 폐악을 부린 것 때문에 피해를 입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건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냐면은 좌파들이 황교안의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정면으로 광주에 와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하려는 것을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전술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 좌파들 전매 특허인 깽판 부리고 행포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제 평소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좌파들의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좌파들 내부에서는 이번에 지금 자기네들 대응을 놓고 내부적인 고민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광주 가가지고 잃은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얻은 것이 많죠. 우선 이제 우파 내부의 단결을 이끌어냈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좀 거둔 것 같습니다. 이거 여론의 동향 같은 거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제 좌파 진영 내부에
결속을 흔들고 그 좌파 내부의 어떤 그 회의감을 키웠다는 것도 조금 그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제 이건 광주와 호남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대결한 것에 대한 그런 성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뭐 호남 현지의 일부 그 표면적인 반응, 좌파들이 주도하는 반응이죠. 그거 뭐 당연히 이제 황교안을 요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요구하고 우파를 요구하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보면은 이제 뭐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광주의 관계, 이 뭐 우파의 내부 결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좌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면적인 반응에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껏 광주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좀 했는데 다시 좀 어떤 일시적인 반발이 두려워서 물러선다 그러면은 예수 고생해가지고 얻은 성과도 물거품이 되고 이 다시 원위치로 되게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파가 이제 이렇게 이거 좀 제가 보기로는 이 탄핵 이후 본격적인 정치 투쟁을 나선 것이고 일시적인 반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이번에 광주의 이런 그 난장판 사태에 우파가 가장 어리석게 반응하는 게 어떤 것이냐. 봐라, 뭐 전라도 홍어 새끼들이자 쓰레기 새끼들 분리 독립해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 포탈이나 언론사들 기사에 지금 댓글이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파를 욕하는 게 아니라 호남을 욕하는 식으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호남을 이용해 먹고 있는 좌파들이 가장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호남의 한과 분노, 이걸 이제 좌파가 그동안 이용해 먹고 아주 잘 이용해 먹었잖아요. 등골을 빼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집권까지 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해 먹고 있는데, 이렇게 우파가 호남을 혐오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좌파들이 호남의 한과 분노를 이용해 먹기 좋은 피를 빨아먹는데 최적의 환경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호남은 그 좌파는 호남을 우파로부터 분리해내고 영원히 좌파의 텃밭, 숙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우파의 그 호남에 대한 기본 전략은 좌파와의 분리여야 됩니다. 호남 내부를 좌파와 우파로 나눠야 합니다. 호남을 흔들면 좌파는 무너집니다.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허접한 좌파 세력을 좀 지탱해주고 숙주가 되어주고 물질적 지원과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해준 게 모두 호남이거든요. 호남을 흔들면 좌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그 대신 절대 혐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만을 말한다는 자세로 비록 소수지만 호남 안에 있는 그 우파 그리고 양심적 지식인들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이 자세를 잃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황교안 대표 이번에 이제 그 광주 방문 거기 이제 그 봉변 당한 거 거기 관련해 가지고 기사들 올라왔는데 그 기사에 달린 네이버 그리고 다음의 댓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좀 그 새겨둬야 되는지 하는 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이제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이제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까지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 포탈에는 댓글들이 달리고 그러는데 사실 그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에는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댓글이 평소에 비하면 10배 이상 달리고 있는 걸로 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폭발적인 그 반응을 이끌어낸 그런 시사 이슈가 있었나 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좀 봅니다. 사실 이제 이번 사건을 좀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의 해프닝이거든요. 과연 누가 죽었달지 심하게 다쳤달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정치적 이제 항인데 이게 이런 해프닝이 아주 단순한 해프닝이 호남이라는 요소와 결합하면은 어마어마한 폭발성을 갖게 된다는 거 그걸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남 이슈, 지역 이슈는 이제 흘러 지나갔다. 이제는 흘러간 이슈고 현재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번에 그 광주 황교안의 광주 방문과 그때 여기서 발생한 이 사태는 호남 이슈가 결코 흘러가 버린 과거의 이슈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이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을 우리 우파들도 그 마음속에 좀 새기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 황교안의 봉변 사태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반응의 방향이라는 게 대부분 호남에 대한 분노와 거부 반응이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스스로 직접 본인은 호남인데 그러면서 전제를 깔면서 호남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호남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하는 식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을 지금 비판하고 분노하는 이런 이제 호남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호남을 스스로 호남이라고 밝힌 사람들, 건반 사람들 말 믿을 수 있냐. 그런 반응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걸로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나 호남 아니다고 말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나 호남이다고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일부 아주 가짜로 자기가 호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진짜 호남 출신들일 거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유추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명에 근거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이 페이스북 사용자가 출신 지역이 어디나 고향이 어디냐 하는 것은 평소에 다 밝혀진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평소에 호남이라고 알려진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반응. 나도 호남이지만 호남이 부끄럽다. 그러지 마라 제발. 언제까지 이럴 거냐 하는 식의 반응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호남을 비판하는 호남, 이것은 가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거 변화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파 한국당이 이 촛불,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거의 유일하게 거둔 정치적 승리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좌파가 호남을 자기네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진짜로 언제든지 뜯어먹을 수 있는 무기로 삼아왔는데 오히려 호남 문제가 좌파들의 앞으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좌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는 우파 성향 네티즌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이제 비꼬 와서 좌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좌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좌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 다음 분위기는 굉장히 좌파 성향이 강하고 자유한국당 욕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문재인은 무조건 지지하고 이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 다음의 경우에서도 상위권 댓글은 자유한국당 욕하는, 황교안 욕하는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대여섯 개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댓글이 호남과 좌파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입니다. 여기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그만큼 이제 네이버와 다음 어떤 네티즌들의 성향과 무관하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호남이나 좌파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좌파 성향 댓글에 이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그것도 좀 흥미로운데 이번 사건이 우파의 결집을 위한 한국당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광주 시민들을 격동해가지고 도발을 해가지고 지역 감정, 지역 구도를 격화하라는 그런 기획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음모라는 겁니다. 이번 일이. 참 웃기기도 하는데 이건 근데 사실 이 좌파의 반응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좌파들이 이런 반응을 보면 좌파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우파 결집이 광범위하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좌파들이 명분 싸움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민주당은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기동이 자유한국당 그 중에서도 황교안 대표를 좀 이제 공격하는데 많이 주력하는 편인데 그런 이제 민주당 문재인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뜻밖의 암초가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뭐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번 일 기획한 머저리들 정말 죽이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김씨조선 입장에서도 좀 화가 나겠죠. 이 괜히 그 우파의 명분만 살려주고 그랬으니까 그 똘마니들 하여튼 남조선 해방되면 너희들 다 직결 처분이다. 아마 좀 그렇게 욕을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다 제가 우파한테 좀 긍정적인 유리한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우파 시민이라는 분들, 이분들 사실 뭐 전에도 제가 몇 번 비판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파라기보다는 호남 혐오 때문에, 호남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 호남을 혐오하고 싶어서 우파 진영에 선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정치 의식이 굉장히 허접하고 수준 이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제 신났죠. 기회는 찬스라고. 이제 이런 황금의 찬스가 또 언제 또 오겠느냐 이러면서 아주 호남 혐오에 나서죠. 제가 앞에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홍어들 전부 죽여라. 대한민국에서 쫓아내라. 니들끼리 나가서 독립해라. 이런 이야기 그냥 주르르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파가 이번에 자유한국당에 애써 이제 따놓은 점수 홀랑 까먹는 행위거든요. 이거 도저히 이거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결국은 호남이 잘못했는데 그래 더 지켜보다 보면 그 호남보다 우파가 더 허접하다 하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지역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전형적인 프로세스였거든요. 우파들이 이제 호남에 분노하는 것도 나름 이해는 됩니다. 그거 이해는 하는데 그걸 혐오라는 행위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해석 그리고 자유행위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호남도 당연히 비판해야 됩니다. 저는 호남 더 많이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는 호남을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근거를 갖추어서 더 많이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비판과 혐오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은 혐오를 하다 보면 도저히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혐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 비판과 혐오는 완전히 상극이고 양립 불가능입니다. 근데 우파는 지금까지 호남 혐오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비판을 못한 겁니다. 우파의 정당한 비판도 혐오, 그 중에서도 인종주의적 혐오. 인종주의란 거 뭔 말이냐면은 타고난 조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조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호남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호남이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호남을 다시 좌파로 몰아붙여가지고 끈질기게 좌파를 살려주는 기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일부 우파의 몰상식한 그 행위라는 겁니다. 이 우파, 이 호남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호남을 미워하고 싶어서 혐오하고 싶어서 이 우파하는 사람들 정말 문제 심각한데 이 사람들 좀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제가 보기로는 최근에 우파 그 시민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판과 혐오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양립 불가능하다는 거. 호남을 정정당당하게 비판해야지 혐오하는 것은 결코 그 정당한 것,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고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도 없는 길이라는 걸 인식하는 우파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우파들이 혐오와 비판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우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그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